네,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30이 넘은 나이에 음악이 하고 싶어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꿈을 쫓기 위해 서울로 왔다는 사실에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 그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한 채 저의 생활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본의 아니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항상 부모님께 죄짓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응원 속에 가수라는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남자 서우진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가수가 되려고 상경을 해서 네. 가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부모님께 하지 못했다. 네. 가수의 꿈은 그럼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제가 유년 시절 때 어머니께서 미용실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용실에 그 낡은 전축이 한 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면 항상 노래를 틀어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항상 그 노래를 막 따라 부르고 춤추고 이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장래희망 같은 거 적을 때도 남들 뭐 과학자 뭐 이렇게 뭐 선생님 이렇게 적을 때도 저는 그때 당시에 가수 뭐 연예인 이렇게 적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된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도 이제 가수의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생활고도 야.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돈을 800만 원을 들고 올라왔어요. 네. 돈 800을 들고 올라왔는데 저 500만 원은 이제 월세방 얻는 보증금으로 하고. 보증금. 근데 그때 당시에 가게를 하고 있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300 남은 거랑 월세랑 생활비를 내야 되니까 그 친구 가게에서 이제 제가 알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 올라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 대구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요식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그냥 살고 있었어요. 전혀 가게? 가게 하셨어요? 예. 무슨 요리 만드셨어요? 저 토스트랑 생과일 주스. 그랬어요? 예. 잘 됐어요? 예, 잘 됐었습니다. 배달도 그때 잘 됐고. 예. 그거 계속 하지 왜 서울로 오셨어요? 가수 되겠다. 그게 가수 되려고요? 그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한 30살쯤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접고 네. 네. 그때 제가 32살쯤에 해외여행을 처음 가게 됩니다. 어디로 여행 가셨었어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넓은 데로 갔네. 예. 거기서 그 2달 동안 제가 여행을 하게 되면서 네.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두려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 든 게, 야, 내가 이거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이에 상관하지 말자. 해보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이라도 해봐야 후회를 안 하겠다. 뭐라 그러고 그럼 서울로 가셨습니까? 대구에서 지금 한 30여 년을 살았는데, 좀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고,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대신에 이제 음악을 하겠다고 얘기는 안 하고요. 왜 음악이나 가수가 되겠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까? 요즘 다들 그 환영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때 저희 집 분위기도 저희 아버지가 또 되게 보수적인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분위기가 뭐 이제 연예인이나 가수나 뭐 음악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가. 그리고 이제 제가 있던 데가 좀 보수적인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늘 이렇게 욕망이 있었는데 좀 표출을 못하고 있었죠. 이제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돈을 벌면서 음악을 배워야 되니까 라이브 클럽이나 아니면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매일 갑니다. 서울 경기에 소위 말하는 뭐 야간업소, 밤무대, 네. 라이브 클럽부터 시작해서 그냥 무작정 찾아갑니다. 음악하는 사람 만나러 왔다. 아니면 그 입구에서 나 저 사람 아니까 지인이니까 찾아왔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그분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 밴드 마스터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다 하는 거죠. 나를 좀 써달라. 이렇게 해서 노래하게. 음악을 배우고 싶다. 열정이 대단했어요. 와, 맨땅에 헤딩했네요. 그러게요. 정말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대에 못 쓴 거예요?
정말 계속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3개월 동안 거의 한 100일 가까이를 제가 찾아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근데 연락처를 제가 주고 왔죠. 네.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나한테 전화를 주라. 이러다 보니까 그때 연락이 서울 왔어요. 경기에는 없었고 지방의 한 군데에서 누가 다른 사람 소개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급하게 지금 펑크가 났는데 빨리 와서 이제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월급이 적은데 할 수 있겠냐? 그냥 저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바로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을 이제 월세 집을 내놓고 바로 지방으로 일단 내려갔죠. 일을 배우기 위해서. 하지만 후회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 뒤로 이제 10년간 계속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하게 됐죠. 지금 프로로 그럼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네, 이제 10년 정도를 이제 계속 이제 무대에서 이제 뭐 TV는 아니지만 어쨌든 언더에서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그쪽에 프로 밴드들과 이제 라이브 클럽에서 노래를 이제 10년째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쪽 일은 이제 관뒀죠. 관뒀어요? 네. 가수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언더에서 그냥 돈만 벌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앨범이랑 그런 걸 준비를 이제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관두고 가수를 접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쪽 그 무대를 이제 그 무대를 접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이름으로 된 매일 남 노래만 부르다가 제 이름으로 된 거를 준비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수면 위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가수가 되려고 하면 음반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아는 가수들 보면 그 과정에서 사기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럴 뻔했다고 여기 적어놨네요. 그럴 뻔한 게 아니라 사기를 당했었죠. 당했어요? 네. 저도 이제 지금으로 한 6, 7년 전에 그것도 이제 또 고향 선배가 또 이제 기획사 이런 쪽으로 하시던 분인데 우리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런 걸 하면 네 음반을 제작해주고 그 뭐 나중에 수익이나 배당금이나 뭐 이런 거를 뭐 챙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 2, 3천만 원 되는 돈들을 제가 대출을 받아서 제가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 완전 사기네요 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좀 많이 어리석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의지나 아니면 목표나 이런 꿈들이 그쪽으로 너무 향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좀 판단이 좀, 제대로 안 돼. 판단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서울에 가서 나 직장 잡고 좀 있겠거니 하고 있는데 그 가끔씩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 보면은 왜 저도 알거든요. 시골 계신 부모님한테 통화할 때 거짓말했을 때 그 뜨끔거리는 마음 어떠셨어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속이고 제 성격에 이거 좀 맞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또 음악을 하려면 또 선의의 거짓말을 또 해야 되니까 하얀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음악 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하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에게 처음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약간 뭐 반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처음에는. 근데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바라는 건 아마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 자식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근데 지금 음악 하시는 게 가장 행복하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면 부모님도 결국에는 지지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내 육체를 데리고 사는 한 내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사소한 감정까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진 씨가 맞다고 생각해요. 한번 끝까지 가세요. 가셔서 음반도 내시고 노래도 한번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십몇 년간의 음악에서의 모든 경험이 다음 스텝을 가는데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90년 100년 살아요. 10년씩 20년씩 다른 시간 다른 색깔의 꿈을 갖고 사는 거 문제 없거든요. 중요한 건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대잖아요 50까지 한번 멋지게 달려보시고 또 50 이후에 이 경험 가지고 또 다른 시간과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또 열심히 사시고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죄책감 갖지 말아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제 앨범 나오고 이러면 뭐 라디오에도 나오고 이러면 부모님이 다 아실 텐데. 그게 오늘 다 아시는 거네요, 그럼? 예, 이제 방송을 그렇죠. 보게 되면 예. 이제 아. 알게 되는 거죠. 아니 나오신 김에 부모님한테도 좀 그러니까. 그 좋죠. 말씀해 예. 주셨으면 본의 아니게 12년 동안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뭐 철없다고 이제 생각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무모한 도전을 그만하라고 이제 생각도 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칼을 뽑았으면 한번 무라도 썰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정말 후회 없는 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시게 되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줄였던 날개 잊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 나죠. 삶 자체가. 좋아하는 가족을 기억을 못 한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라질까봐 되게 두렵거든요. 가족들도 다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내 생명줄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자체가. 괴로우면 괴롭고 속상하면 속상하고 그냥 그날을 그냥 잊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나를 봐요 그리고 일어나서 춤을 춰요 나와 함께 춤추고 싶은 사람